평소 아들같이 돌봐줬던 할머니를 살해해 여행 가방에 유기한 엽기적 살인 사건, 피의자 정형근이 어제 저녁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잡혔지만 몇 가지 속 시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곽대경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정형근이 잡혔습니다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풀리지 않은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도심 속 살인범. 예, 도심 한복판에서 잡혔습니다. 그것도 전단지 속에 있던 옷 그대로 입고 심지어 막걸리 마시다 잡혔습니다. 멀리 도망가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심으로 숨어든 이유가 사실 대도시에 들어가면 자기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군중 속에서의 익명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예. 실제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자기 몸을 숨기면 당분간은 추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노숙자들과 어울리면서 노숙자들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예. 사실 이 수사기관이 추적을 하기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지능적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일단 사람 많은 곳에서 자기를 숨기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 보여집니다. 틈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술을 사 마실 때요, 자신의 이제 아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네. 썼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카드 내역 같은 경우는 경찰이 다 수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카드 사용 이런 거에 대한 조심성이 이제 없는 이런 걸로 보면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현금이 부족한 거죠. 실제로 200원 자기 있었다고 몸에 200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그 카드가 자기는 어떻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를 추적할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사전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 정형근 사건의 두 번째 미스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허술했던 아흐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아흐레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허술했던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 내용 준비했는데요. 함께 그 아흐레간의 행적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방치된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살해한 뒤에 여행 가방에다가 시신을 담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주택가에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시신의 일부를 보고 신고를 했고요.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범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하고 그리고 이제 사체를 유기하는 이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지 상당히 이제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빨리 자기가 이제 범행을 저질러서 남게 된 물적 증거인 사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눈에 당장은 뜨이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빨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큰 여행 가방에 넣었던 것 같고 지퍼도 열려 있었대요. 네, 주차장 이런 곳에 일단 네. 자기 집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두면 당장은 자기가 의심받지 추적을 않을 것이다.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수법이나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좀 아마추어적이고 이제 미숙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실제로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질러 본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당황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사체를 처리하고 자기가 이제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게 여행 가방에 사체를 넣고 간 겁니다. 당황을 했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뭔가 어떤 의도를 하고 도피로까지 확보를 하고 도피 자금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생각 못 하고 그러니까 살인하는 것 행위 자체가 어쩌면 우발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좀 가능성이 아무래도 이제 높아 보이는 거죠. 사실 범행을 저지르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좀 흥분한 그런 상태에서 저질러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간의 어떤 원한이나 이제 분노,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톡촉을 갖다 심하게 받는다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난처한 그런 상황을 벗어날 그런 어떤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동안 이제 이 할머니가 굉장히 가게에 오는 그런 어떤 손님으로서 또 지인으로서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이제 가깝게 대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걸 갖다 좀 오해를 하고 이 할머니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런 마음을 먹거나 오해를 하고 좀 무례한 그런 행동을 하다가 할머니로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꾸중을 듣는다든지 결국 자기가 어떤 무시나 모멸감을 느꼈을 그럴 경우에도 또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세 번째 미스터리를 보면서 그 할머니와 이 정형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DNA와 피 묻은 바지도 그대로 있었던 이런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또 한 가지 허술했던 부분이 체크카드를 사용했던 부분이죠. 아까 짚어봤는데요. 예. 서울 도심 편의점에서 아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허술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게 처음에는 서울에 와가지고 관악구 쪽에서 돌아다니고 아들과 이제 접촉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굉장히 이제 냉혹하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뭐 아버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아들 명의의 체크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아들하고 이제 또 다른 만났을 그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도피 자금 또는 예, 그렇죠. 결국 이제 그런 걸 갖다 좀 했는데 현금이 이제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체크 카드를 갖다가 이제 써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간 것 같군요. 자기가 이제 노숙자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숙자들로부터 좀 우호적인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아야 되니까 노숙자들에게 자기 나름대로는 사고, 막걸리도 한잔 사고 일단 술을 사면서 그 사람들과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체크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미스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친밀한 살인범. 정형근과 할머니는 평소에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뭐 CCTV 여러 번 나왔습니다. 손까지 붙잡고 장난도 쳐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살인으로. 그 살인이 이어지기 전까지 상황만 보면은요. 네. 도저히 살인까지 이어지기에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을 만큼. 다정하게 걸어가는 네. 모습이 포착되고. 그런데 처음에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잔치집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잔치집에 이제 간 것 같지가 않고 실제로 그런 참석해야 될 잔치집이 이제 있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정 씨와 만나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거나 그냥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잔치집에 간 걸로 핑계를 대고 나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고 평소에도 가게에 주로 왔다 갔다 하고 아들같이 그렇게 이제 친하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서로 간에 개인적인 친밀감이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예. 그런 사이에서 이제 뭐 돈도 이제 빌려줬고 그렇게 됐는데 어떤 뭐 서로 이야기를 하다 감정적으로 틀어지든지 말다툼이 됐든지 아니면 서로의 어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언쟁이 붙었을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 없는 정황도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둔기로 할머니의 시신을 상당히 심하게 훼손했거든요. 뭐 5차례 칼에 찔렸고 얼굴 부위도 함몰이 됐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드시 뭐 우발적인 범행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단순하게 돈을 노린 강도 사건이다. 네. 그런다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자기한테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게 더 이상 방어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로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면식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이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고 심지어는 살해를 해야만이 자기의 범행을 당분간은 숨기고 그렇죠. 추적을 따돌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인 간에 서로 감정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이런 흉악 범죄가 벌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뭐 여러 차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 자기는 그 용의선상에 선 바로, 거거든요. 평소에 네. 가까이 지내서. 그러니까 그 시신이 일단은 자기가 도피하는 때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아야 된다. 적어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신부터 네. 유기를 하고 버리는 가방에 예.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자, 바로 이 할머니의 따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딸을 만났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네. 글쎄요, 이 그 할머니와 딸 그리고 이 범인 정형근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일단 뭐 서로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인 관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이제 할머니와 정 씨와의 관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이 정 씨와 이제 할머니의 따님과는 어떤 관계인지 이 여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회에 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 가서 옆에서 뭐 예배 이야기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 네네.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딸이 뭐 일하고 있는 그 가게에도 가고 한 뭐 이 시점에서는 아직 범인이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기 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현재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자기에게 접근을 해올까? 현재 수사가. 추적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결국 경찰의 수사에 관련된 정보와 자기가 체포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이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의 가족들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기 아. 쉽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면 상당히 이제 좀 과감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본인이 의심을 받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하다가 네. 수사 상황이 이게 나를 지목하는 것 같으면 그때 일단 이제 예. 그런 이제 가능성하고 또 이제 딸하고 이제 정 씨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정 씨와 좀 딸이 좀 친한 그런 관계면 어머님 입장에서 그런 걸 반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이번 사건 워낙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전단을 뿌린 뒤에 막걸리를 마시고 입던 옷 그대로 그것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잡혔다는 것은 경찰의 또 수사망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